인생의 끝자락에 서면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후회가 밀려온다면 어떨까요?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조금만 더 사랑했더라면, 조금만 더 내 인생을 즐겼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남은 시간은 그 후회 속에서 갇히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 이 후회들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순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가장 후회되는 것들, 우리는 과연 같은 후회를 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당신이 죽기 전에 반드시 피해야 할 7가지 후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의 남은 삶은 후회가 아닌 만족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는 배우자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곁에 있는 것의 소중함을 쉽게 잊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는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사랑한다, 고맙다, 보고 싶다며 수없이 감정을 표현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대신 잔소리와 불평이 자리 잡고 상대방의 배려와 희생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깨닫게 됩니다. 너무 늦어버린 후회만 남았다는 사실을.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며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한 성격이었고 아내는 말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걱정 어린 잔소리가 귀찮다고 생각하며 늘 대충 넘겼습니다. 당신도 좀 쉬어. 밥은 챙겨 먹었어? 이제 나랑 좀 시간 보내자. 그러나 남편은 항상 알았어. 됐어. 바빠. 라며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집안 곳곳에서 아내의 흔적을 발견하며 비로소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평생 써온 일기장을 펼쳤을 때 그는 참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내 손을 한 번만 잡아줬더라면 내가 좀 덜 외로웠을 텐데. 그제야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함께했던 순간들 속에서 아내가 얼마나 자신에게 사랑을 바라고 있었는지를. 하지만 이제 아내는 없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배우자는 오래된 가구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애정을 쏟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고맙다고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일이 올 것처럼 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곁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세요. 그것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길입니다. 두 번째 후회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중에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나중에 같이 밥 먹자. 시간 나면 여행 가자. 바쁘니까 다음에 보자. 하지만 그 나중에라는 약속이 영원히 오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무한정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부모님은 늙어가고 자식들은 바빠지고 형제 자매와의 연락도 점점 뜸해집니다. 그러다 문득 돌아보면 너무 늦어버린 후회만 남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가족보다는 일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성공해야 가족을 편하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전화가 와도 지금 바빠요. 라며 짧게 끊었고 자식들이 아빠, 주말에 놀러 가자. 고하면 나중에 가자. 며 미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엄마, 나왔어. 미안해.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는 후회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따뜻한 한 끼 식사라도 함께 할 걸.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얼굴을 자주 보러 갈 걸. 하지만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은 더 이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고 형제 자매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려 떠납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걸고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하세요.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지나간 시간과 가족과의 추억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리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가족에게 시간을 선물해야 합니다. 세 번째 후회는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산 것입니다.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짓 중 하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느라 정작 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삽니다. 이 나이에 이 옷을 입으면 이상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결국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고 싶은 삶도 살지 못한 채 후회만 남게 됩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엔 부모님의 바람대로 공부했고 결혼 후에는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말에 포기했고 즐기고 싶은 것도 남들이 이상하게 볼 거야 라며 참았습니다. 그러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정작 자신의 삶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사실을. 어느 날 그녀는 거울을 보며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언제 한 번이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봤을까? 평생을 참고 희생하고 남들에게 맞추며 살았지만 돌아보니 정작 그녀를 위한 삶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기대에 맞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뭘이라는 말에 주눅들어 하고 싶은 걸 포기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고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가고 싶은 곳을 가세요. 마지막 순간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사느라 정작 나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야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후회는 조금만 더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쌓인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이 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확신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태도 하나가 시간이 지나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겸손했어야 했다는 깨달음이 뒤늦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큰 사업을 일으키며 돈도 많이 벌었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자신의 생각이 정답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혀갔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다 알아. 내 말이 맞아. 넌 아직 몰라서 그래. 이런 말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가 노년에 접어들면서 자식들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늘 맞다고 강요하는 모습에 피곤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도 점점 연락을 줄였습니다. 조언을 구하려 했다가도 매번 그건 아니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마리아라는 말이 돌아오니 대화가 재미없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정작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조금만 더 겸손했다면, 조금만 더 남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었을 것을.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겸손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미 떠나버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혼자가 너무 외롭지 않으려면 살아있을 때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겸손입니다. 다섯 번째 후회는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젊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은 돈과 시간이 많아야 갈 수 있는 거야.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세계 곳곳을 돌아다녀야지. 하지만 정작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떠날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돈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고 마음은 있지만 건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일을 하느라 바빴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본인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은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고 여유가 생겼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무릎이 아파 오래 걷지 못하고 장거리 비행이 힘들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간단히 넘겼던 피곤함이 이제는 여행을 포기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는 늦게서야 후회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떠날 걸. 가족에게 양보하느라 돈 아낀다고 미뤘던 게 이렇게 후회될 줄이야. 반면에 또 다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도 평범한 삶을 살았고 남들처럼 바쁘게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틈틈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큰 돈이 없어도 짧은 국내 여행부터 시작했고 가끔씩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때로는 혼자서도 여행을 다녔고 수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건 집도 돈도 아니야. 바로 내가 다녀온 곳에서의 추억이야. 이제 그녀는 나이가 들어 몸이 무거워졌지만 앨범 속 사진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여행을 다니지 못해 후회하는 대신 다녀온 곳을 떠올리며 행복해합니다. 여행은 단순히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은 삶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낯선 환경에서 익숙하지 않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바로 여행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여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여행은 가능합니다.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는 것도 버스를 타고 조금 먼 곳으로 가보는 것도 하나의 여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떠나려는 마음입니다. 나중에를 외치다 결국 한 번도 떠나보지 못한 채 후회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작은 여행을 떠나며 인생을 채워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여행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바람이 좋은 날 동네를 걸어보는 것, 새로운 음식을 먹으러 다른 지역으로 가보는 것, 또는 한적한 바닷가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이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떠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날이 오기 전에 지금 당장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일을 미루지 마세요. 지금 떠나야 합니다. 6번째 후회는 돈을 모으기만 하고 제대로 써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을 위해 돈을 아껴야지. 혹시라도 아플 때를 대비해야 해. 노후가 불안하니까 무조건 저축해야지. 그렇게 평생을 돈을 모으고 또 모으며 쓰는 것보다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은 돈을 정작 본인을 위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후회가 몰려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미래를 위해, 노후를 위해 작은 사치도 허락하지 않았고 오로지 전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해도 돈이 아깝다며 거절했고 가족들이 외식을 하자고 하면 집에서 먹는 게 더 싸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평생 그렇게 돈을 모으며 살았고 어느덧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재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몸이 약해져 먼 곳으로 여행을 갈 수 없었고 치아가 좋지 않아 먹고 싶었던 음식도 제대로 즐길 수 없었습니다. 돈을 아낀 덕분에 가난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 돈을 써도 의미가 없어졌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반면 또 다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전략하며 살았지만 돈을 쓸 때와 모을 때를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자신이 살아있을 때 아낌없이 썼습니다. 먹고 싶은 것은 먹고, 가고 싶은 곳은 가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돈은 결국 써야 가치가 있어. 아끼고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을 때 나를 위해 쓰는 것도 필요해. 돈을 모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언제 어떻게 쓸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돈은 살아있을 때 써야 의미가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후회하며 그때 좀 더 써볼 거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평생 아끼고 아껴서 남긴 돈이 결국 자신이 아닌 남들에게 쓰여지는 것을 바라보며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먹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돈을 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라는 말을 하며 돈을 아낍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써도 감흥이 없고 건강이 나빠지면 돈이 있어도 즐길 수 없습니다. 돈을 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돈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가치 있는 곳에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돈을 내가 즐겨야 합니다. 언젠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돈을 제대로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돈은 죽을 때까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써야 하는 것입니다. 7번째 후회는 직업을 선택할 때 정말 원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야. 꿈은 사치야. 먹고 살려면 현실을 봐야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순 없어.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일이 아닌 남들이 인정하는 직업,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이 남는 후회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캠퍼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현실적인 직업을 가지라고 했고 그는 결국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남들이 보기에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는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일했는데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그는 다시 붓을 들었지만 이미 늦어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사랑했지만 현실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꿈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쳐 음악을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내 삶은 후회가 없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며 살아갑니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낸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물론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는 것이 맞는 선택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돈이 많아도 직장이 안정적이어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 후회가 남는다는 사실을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일을 꼭 직업으로 삼지 않더라도 작은 취미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꿈꿨던 것을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남은 삶을 후회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내 가슴이 뛰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후회란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슴을 치며 후회할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마지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죽음을 앞두고 그래도 후회 없이 잘 살았다고 미소 지을 것이고 누군가는 조금만 더 잘 살아볼 걸 하며 안타까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 차이는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진짜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용기 내고 더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후회가 아닌 만족과 감사의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지금 천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당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노화나 질병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만든 나쁜 습관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의 몸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한번 망가진 건강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잠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쌓아두고 근력 운동을 외면하고 단 음식을 퍼먹으며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수명을 짧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선택할 기회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추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것인가.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을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습관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피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단축시키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와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2003년에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지속한 실험. 참가자들은 반응 속도와 집중력이 24시간 동안 깨어 있었던 사람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저하되었습니다. 이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뇌 기능을 심각하게 저하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정신적 피로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의 질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은 78시간 자는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5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수면 부족이 혈압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짧은 수면 시간은 몸을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두어 심장을 혹사시키고 조기 사망을 부르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암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야간 근무를 하거나 수면 시간이 부족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발암 가능성이 높은 위험 요인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암세포의 성장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6시간 미만의 수면이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위험도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수면 중에는 뇌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이 기능이 저하되어 독소가 뇌에 축적됩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 감퇴와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잠은 죽어서 자라라는 말이 있지만 오히려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몇 시간의 수면을 줄여가며 더 많은 일을 해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수명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연장하는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풀지 않고 쌓아두는 습관입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를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쌓아두는 것은 마치 몸속에 시한폭탄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몸과 마음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며 결국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201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세포 노화 속도가 빠르고 텔로미어, 즉 염색체 끝부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의 길이가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은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노화와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두면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할 시간을 얻지 못하고 점점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이는 신체적인 도구로 작용하며 면역력을 급격히 저하시켜 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합니다.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심장에 치명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체내에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서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이 수축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이 점차 손상되고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스트레스가 우리 뇌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위축되고
이는 기억력 감퇴와 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1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일수록 알츠하이머병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쌓아두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적절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결국 폭발하거나 몸을 병들게 하거나 생명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를 그냥 참고 넘기는 것은 위험한 습관이며 반드시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운동, 명상, 취미생활, 대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수명을 연장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은 더 이상 현대사회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참고 쌓아두는 것은 건강을 희생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며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습관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가 당신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뜨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완벽주의 성향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그 욕심이 과하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결국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실수를 극도로 두려워하며 자신을 끝없이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고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질병을 초래합니다. 2017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완벽주의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며 우울증과 강박장애에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실수나 실패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자기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완벽주의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몸을 망가뜨리는 독과도 같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로 인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력이 약화되고 고혈압, 심장병, 위궤양, 두통, 불면증 같은 질환에 걸릴 확률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이는 결국 신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소진으로 이어집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완벽주의가 인간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고립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도 높은 기준을 적용하며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대인관계를 악화시키고 결국 외로움과 우울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사회적 고립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이는 심장병과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벽주의는 결코 성공을 보장하는 미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붙이며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완벽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스스로를 끊임없이 학대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삶이 결국 불행과 질병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결코 가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때로는 실수도 인정하며 유연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완벽을 향한 강박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기 전에 지금이라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완벽주의가 당신을 서서히 파괴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근력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산소 운동만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노화 속도를 앞당기고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를 방치하면 결국 거동이 불편해지고 각종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2018년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근력이 약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50세 이상의 성인 8,0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연구를 진행했으며 근력이 약한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과 대사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단순히 마른 몸이나 날씬한 몸이 건강의 기준이 아니라 근육량과 근력이 생존율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는 근육 감소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이는 체중 증가와 함께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근육량이 부족하면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워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뼈를 지탱하는 힘이 약해져 골다공증과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한번 감소한 근육을 되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꾸준한 근력 운동 없이는 건강한 노년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근력 저하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를 넘어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근력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낮으며 기억력과 인지 기능도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근력 운동이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도 망가뜨리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근력 운동이 꼭 헬스장에서 무거운 덤벨을 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스쿼트, 런지, 팔굽혀펴기 같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노력조차 하지 않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근력 운동을 외면합니다. 그 결과 몸은 점점 약해지고 질병에 취약해지며 결국 노년에는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고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운동 부족이 아니라 자신의 수명을 깎아먹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면 나이가 들수록 그 대가는 혹독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근력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결국 서서히 무너질 것입니다. 5번째는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며 인간관계 없이 혼자 고립된 삶을 살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으면 치매, 우울증, 심장병 등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며 심지어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19년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 위험이 30% 이상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50세 이상의 성인 6,500명을 대상으로 8년간 추적 연구를 진행했으며 사회적 활동이 부족한 사람들이 심장병과 뇌졸중 발병률이 높고 면역력 저하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생존율이 낮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외로움이 지속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여 스트레스가 극대화되고 이는 면역 체계를 망가뜨려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리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정신 건강이 무너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고 우울증과 불안 장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사회적 교류가 부족하면 뇌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치매 발병 가능성이 급증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며 치매 발병률도 낮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회적 활동 부족은 신체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며 대화를 나누는 과정 자체가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외로운 사람들은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고 식습관도 불규칙해지며 건강관리에 대한 동기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고혈압, 비만,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이 쉽게 발생하고 이는 조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활동 부족이 점점 고착화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귀찮음이나 불편함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결국 극단적인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사회로 돌아가려는 의지도 사라지고 점점 더 깊은 우울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단축시키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나 가족을 만나고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이유로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어버린다면 그 끝에는 외로움과 병마, 그리고 조기 사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회와 단절된 삶은 결국 당신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6번째는 단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입니다. 단맛의 유혹은 강렬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설탕은 마약만큼이나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나치게 섭취하면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도구로 변합니다. 단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 당뇨병, 비만, 심장병, 치매 등의 질병에 걸릴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며 결국 수명이 짧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2014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설탕 섭취량이 높은 사람들은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20년 동안 3만 명 이상의 성인을 추적 조사했으며 하루 총 섭취 열량의 10% 이상을 설탕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탄산음료, 사탕, 가공된 디저트류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위험군에 속했습니다.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가장 먼저 혈당 조절 기능이 망가집니다.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하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당뇨병으로 이어질 확률이 급증합니다. 당뇨병은 단순한 질환이 아니라 눈, 신장, 심장, 신경 등 온몸을 서서히 파괴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력을 잃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심각한 경우 손발이 썩어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탕은 단순히 혈당만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비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설탕입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느끼지만 결국 더 많은 설탕을 찾게 되는 중독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과식으로 이어지고 내장 지방이 쌓여 비만이 됩니다. 비만은 고혈압, 지방간, 심장병, 뇌졸중 등의 위험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조기 사망 확률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설탕이 뇌를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설탕을 과다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뇌세포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손상을 입으며 결국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는 결국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탕을 계속 섭취하는 것은 스스로 뇌를 조용히 파괴하는 행동과 다름없습니다. 설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달콤한 독입니다. 하루 한두 번의 작은 간식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습관이 쌓여 결국 건강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단 음식을 줄이고 자연식품을 중심으로 식단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생명을 연장하는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단맛에 중독되어 계속해서 설탕을 섭취한다면 그 끝에는 병원 침대와 조기 사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단 음식을 멀리해야 합니다. 7번째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습관입니다. 걱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신체를 망가뜨리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독과도 같습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각종 질병이 찾아옵니다. 결국 지나친 걱정은 스스로를 갉아먹고 조기 사망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2018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30년 동안 수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만성적인 불안과 과도한 걱정이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혈관이 손상되고 이는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가장 먼저 뇌가 망가집니다. 불안한 생각이 계속되면 뇌는 이를 실제 위험으로 인식하고 신경계를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그 결과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가 나타나고
결국 우울증과 치매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걱정이 계속되면 뇌는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혹사당하게 되며 이는 정신적 피로와 함께 극심한 스트레스를 초래합니다. 지나친 걱정은 면역력도 약화시킵니다. 걱정을 많이 하면 몸은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에서부터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까지 걸릴 확률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걱정이 습관이 되면 스스로를 계속 불행 속에 가둔다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면 할수록 뇌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강화하고 이는 다시 새로운 걱정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고 결국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걱정이 습관이 되면 삶은 점점 불행해지고 건강은 무너져 내리며 결국 수명까지 단축될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걱정이 당신을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끝에는 후회뿐인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도 이 글을 무심코 넘기고 있다면 당신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습관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병원 침대 위에서 주사, 바늘과 약물에 의존하며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조금만 더 건강을 신경 쓸 거리라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몸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변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바쁜 삶을 탓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건강을 외면한 대가를 치르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나이 들어보니 뭐가 남던가요? 돈? 사람들? 자식들? 웃기지 마세요. 다 부질없습니다. 젊었을 땐 사람 붙들고 돈 끌어모으고 세상 다 가질 것처럼 살았지만 결국 내 손에 남은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젊을 때는 돈을 벌어야 하고 자식 키워야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남 눈치 보고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내 인생을 누구한테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라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면서 남은 인생을 온전히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 많은 노후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족이 곁에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결국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편안한 삶입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남 신경 쓰지 않고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며 사는 것이 노후 행복의 비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기로 합시다.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다 부질없는 세상, 노년에 행복하려면 이 7가지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싫은 사람에게 굳이 잘 보이려 애쓰지 않기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에 치여왔습니까? 직장에서는 상사 비위 맞추느라, 사회에서는 체면 차리느라, 심지어 가족한테까지 눈치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됐나요? 내가 젊고 쓸모 있을 때는 나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나이 드니까 하나둘 떠나가더군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남 눈치를 봅니다. 왜요?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먹고 살려면 직장 상사에게 잘 보여야 했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불편한 인간관계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내 마음속에서 이미 싫다고 느낀 사람에게는 절대 애쓰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정리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직도 착각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괜히 관계가 멀어지는 거 아닐까? 저 사람이 날 안 좋게 보면 어쩌지? 이런 고민을 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나를 찾지도 않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 신경 쓰지 마세요. 또 한 가지, 무례한 사람에게 친절 베풀 필요 없습니다.
젊을 때는 예의 차린다고, 관계 유지한다고, 듣기 싫은 말도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대하세요. 나이 들어서 사람 잃으면 어쩌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애초에 내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굳이 싫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들이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괜히 남 눈치 보며 마음 불편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세요. 연락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면 됩니다. 남들보다 내 감정이 우선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순간 내 삶은 또다시 그들의 것이 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싫다면 그냥 멀어지세요. 마음이 편해지고 삶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불편한 자리에는 가지 않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마음이 불편한 자리에 억지로 갈 필요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야 했습니다. 직장 회식, 가족 행사, 친척 모임, 심지어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의 경조사까지 피곤해도 가기 싫어도 체면 때문에, 예의 때문에 참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진짜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겉으로만 인사하고 형식적으로 웃으며 서로를 평가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형편이 나아졌나? 어디 아픈 데는 없나? 자식들은 뭐하냐? 이런 말들로 서로를 재단하고 비교합니다. 그런 곳에 가서 앉아있으면 뭐가 남습니까? 기분만 상하고 피곤해질 뿐입니다. 특히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라면 더더욱 가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돈이 없다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깔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마주 앉아서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편히 쉬는 게 낫습니다. 또 하나, 젊었을 때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인맥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싫은 사람을 만나서 가식적인 웃음을 짓고 듣기 싫은 말을 듣고 집에 와서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이 편한 곳, 나를 진짜로 아끼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세요. 가기 싫은 자리는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남 눈치 보며 억지로 참석하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감정입니다. 내 기분이 불편하면 안 가는 게 맞습니다. 마음 편한 곳에서 나를 위해 내 삶을 즐기며 사는 것이 노년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돈 아까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 쓰기입니다. 평생 돈을 벌고 모으느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젊었을 땐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노후 걱정하느라, 혹시라도 아플까봐 돈 한 푼도 허투루 못 썼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어때요? 정작 나를 위해 제대로 써본 적이 있습니까? 남들 챙기느라 내 옷 한 벌, 내 밥 한 끼조차도 제대로 못 챙긴 삶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돈이 아까워서 나를 위해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싼 것만 찾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괜히 돈 낭비 아닌가?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돈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겁니까? 이 돈 내가 못 쓰면 결국 누구 손에 들어갈지 압니까? 자식들? 손주들? 아니면 병원비로 다 나갈지도 모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자식들은 이미 자기 인생이 바쁩니다. 부모가 피땀 흘려 모은 돈 결국 남 주고 갈 거라면 차라리 내가 즐기고 행복할 때 쓰는 게 낫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죽을 때까지 아끼기만 합니까? 남한테 퍼주느라 정작 내 삶은 초라하게 살면서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할까 봐 돈을 꼭 쥐고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제는 남 걱정 말고 나부터 챙기세요. 먹고 싶었던 음식, 가고 싶었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취미 다 지금 하세요. 돈 몇 푼 아낀다고 인생이 더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은행 잔고가 많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돈만 바라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돈은 결국 쓰라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나를 위해 써야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즐거울 때, 행복할 때, 건강할 때 쓰는 돈이 진짜 돈입니다. 늙어서 돈 모아봤자 뭐합니까? 병원비로 다 날리거나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됩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내 몸이 움직일 때, 내 기분이 좋을 때, 내 인생을 위해 아낌없이 써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아끼고 참다가 끝내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를 위해 쓰세요. 그 돈 내가 써야 내 돈입니다. 네 번째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기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까? 젊었을 때는 체면 차리느라 사람들 눈치 보느라 내 하고 싶은 것도 참고 내 기분도 숨기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남들 눈에 맞춰 살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더 행복해졌습니까? 결국 나만 손해본 거 아닙니까?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뭐라 하든 그게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남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줍니까? 남들이 내 돈을 벌어주고 내 병을 대신 아파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고민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지? 나를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남들한테 욕먹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정작 내 삶은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나한테 관심 없습니다. 각자 자기 삶이 바빠서 나한테 신경 쓸 시간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말 몇 마디 보태지만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 들면 더더욱 남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체면이 중요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나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느라 내 삶을 희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편하면 그만입니다. 남들 눈에는 내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사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건 그들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닙니다. 괜히 남의 평가에 휘둘려서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남 눈치 보는 습관을 버리고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내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손주 돌보느라 내 인생 희생하지 않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손주 돌보느라 내 인생을 희생할 필요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온갖 희생을 다 했습니다. 내 잠, 내 시간, 내 건강까지 다 바쳐서 키웠습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웬걸? 손주까지 맡아 키우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 맞벌이 하니까 애 좀 봐주세요. 처음에는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것 같아서 시작했지만 결국 어때요? 또다시 내 인생이 없어졌습니다. 손주는 귀엽습니다. 사랑스럽죠. 하지만 그게 내 삶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됩니까? 하루 종일 애 보느라 허리 끊어지고 무릎 아프고 정신없이 뛰어다녀 보면 하루가 다 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 시간은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들은요?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한마디 하고 끝입니다. 나중에 내 몸 다 망가지면 그때 가서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안 져줍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당연한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조부모가 손주 보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미 내 역할을 다했습니다. 자식 키우는 건 부모의 몫입니다. 내가 애 봐주는 건 도와주는 거지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너무 쉽게 부탁하고 너무 쉽게 내 시간을 가져갑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다. 이 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손주를 예뻐하는 것과 내 인생을 희생하는 건 다릅니다.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되 내 건강, 내 시간, 내 삶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남들 눈치 보면서 손주 맡아 키우고 병 생기고 늙어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손주 돌보느라 또다시 내 삶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행복해야 진짜 가족도 행복한 겁니다.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걸 잊지 않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리셋 버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나중에 해야지, 조금 더 준비되면 해봐야지,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면서 미루고 또 미룹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늙어 있고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바쁘다고, 돈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하고 싶은 걸 미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인생은 언제 살아봤습니까?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가족 챙기느라, 남 눈치 보느라 내 인생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희생한 사람들 다들 자기 삶 살기 바쁩니다. 나만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인생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더 이상 남 위해 살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었던 거 있으면 지금 당장 하세요. 여행 가고 싶었으면 떠나세요. 배우고 싶었던 거 있으면 시작하세요. 먹고 싶었던 거, 입고 싶었던 거, 갖고 싶었던 거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후회를 안고 늙어갑니다. 그때 해볼 걸, 조금 더 즐길 걸,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해야 합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남 걱정하지 말고, 돈 아까워하지 말고, 남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 행복, 내 만족, 내 삶을 위해.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일곱 번째는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이제 과거는 끝났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되돌리고 싶어도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발목이 잡혀 삽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좀 더 잘할 걸,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하면서 후회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후회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만 갉아먹고 내 현재만 망칠 뿐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후회할 일 하나쯤은 있습니다. 젊었을 때 돈을 잘못 썼든, 인간관계를 망쳤든, 자식을 제대로 못 챙겼든, 내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든 간에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남은 인생까지 망치게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과거는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다릅니다. 지금부터라도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사느라 정작 앞으로 남은 소중한 시간을 또다시 허비할 겁니까? 후회를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대신 지금 당장 내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후회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 때문에 남은 인생까지 망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후회는 과거에 묻어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나를 위해, 내 행복을 위해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결국 다 부질없습니다. 젊었을 땐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돈 모으려고,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내 삶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곁에 누가 남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아끼고 챙겼던 사람들, 다들 자기 인생 살기 바쁩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남 좋은 일만 하다가 정작 내 인생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더 이상 남 눈치 보지 마세요. 돈 아까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 쓰세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끄고 손주 돌보느라 또다시 내 인생을 바치지 마세요.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후회만 반복하다가 끝낼 겁니까? 과거에 얽매여 괴로워하다가 인생을 망칠 겁니까?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기로 합시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면서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게 맞습니다.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은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끝없이 쌓이는 스트레스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내 감정을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놓아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 하면서 남들 눈치를 보고 자식은 잘 지내나? 돈은 모자라지 않을까? 같은 끝없는 걱정 속에서 또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오히려 내 몸과 마음만 병들 뿐입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남은 인생을 편하게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만 실천하면 남은 인생이 훨씬 가벼워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남 신경 끄고 내 인생 즐기기입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평생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욕먹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남들 기준에 맞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어떻습니까? 그렇게 신경 썼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결국 남는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삶뿐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게 내 삶과 무슨 상관입니까? 남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줍니까? 남들이 내 통장에 돈을 넣어줍니까? 내가 아플 때 대신 아파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 남 눈치를 보면서 내 행복을 미뤄둡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줄까요? 사실 남들은 당신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든 뭘 하든 남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말 한마디 보태는 것 같아도 돌아서면 당신이 뭘 했는지조차 기억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내 감정대로 살면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그건 그들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살면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남들이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줍니까?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당신을 책임질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세상에는 2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 신경 끄고 자기 삶을 즐기는 사람과 남 눈치 보느라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 이제 어느 쪽에 설지 선택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끄고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즐겁고 노후가 행복해집니다. 더 늦기 전에 남 눈치 따위는 버리고 내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남 신경 쓰다가 인생 끝나는 날까지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2번째는 싫은 사람과 억지로 관계 유지하지 않기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에 시달려 왔습니까? 직장에서는 상사 비위 맞추느라, 친척들 앞에서는 체면 차리느라, 친구 사이에서도 괜히 멀어질까 봐 눈치 보며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애써서 붙잡았던 인간관계 중 지금까지 남은 게 몇이나 됩니까?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싫은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기분 나쁜 말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남과 비교하면서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더 무서운 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참고 맞춰주면 더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받아주면 그들은 더 쉽게 나를 이용하고 나를 만만하게 봅니다. 결국 스트레스 받는 건 나뿐이고 그들은 나를 소모품처럼 다룹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끊어버리면 나중에 혼자 외롭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 단언컨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내 삶만 피곤해질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기분과 내 감정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면서 불편하고 속이 상하고 짜증이 난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소중히 대하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만 함께 해야 합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내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마세요. 싫은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도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싫은 사람과의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편해지고 노후가 행복해집니다. 더 늦기 전에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남 신경 쓰다가 인생이 끝날 때까지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식 문제로 속 썩이지 않기입니다. 자식 걱정하느라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교육시키려고 안 해본 고생이 없습니다. 우리 애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 몸이 부서져라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어때요? 자식은 잘 살고 있는데 정작 내 삶은 온갖 걱정과 후회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식 문제로 속 썩이지 않는 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자식은 이미 다 컸고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걱정해줘도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애가 지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 자식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건강만 망가지고 내 삶만 피폐해질 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자식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니까 해주는 거지라는 태도로 변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부모가 힘들어지면 우리도 사정이 어려워요라는 차가운 말만 돌아옵니다. 혹시라도 자식이 힘든데 어떻게 신경 안 써? 라고 생각한다면 한 가지 기억하세요. 당신이 아무리 걱정해도 자식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계속 간섭하면 자식은 부담스러워하고 결국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자식이 원하는 건 잔소리나 걱정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응원해주는 부모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식 문제로 속 썩이지 마세요. 자식 인생은 자식이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는 도와줄 수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 걱정에 노후를 허비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 인생이 먼저입니다. 자식이 힘들든 잘 살든 부모가 모든 걸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식 문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 걱정하다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남과 비교하는 습관 버리기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내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젊었을 때부터 누구네 집 자식은 성공했다더라.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산다더라 하면서 남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들만 보다가 정작 내가 이룬 것, 내 인생의 행복은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늙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내 인생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돈 많은 사람도, 더 건강한 사람도, 더 여유로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얻는 게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와 열등감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비교하는 습관은 평생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누가 더 성공했나 비교하고, 나이 들어서는 누가 더 건강한가, 누가 더 자식 보기 좋은가 비교합니다. 그러다 결국 남의 인생만 부러워하다가 내 인생을 낭비하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남들처럼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당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잘 살든 못 살든 남들은 자기 인생 살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남들 눈치를 보면서 남들과 비교하며 괜히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라도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남의 인생은 남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누구보다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남과 비교하다 보면 끝없이 부족함만 느껴지고 내 삶이 보잘것없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비교를 멈추고 내 인생을 즐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남들 부러워하다가 인생 끝나는 날까지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기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사는 순간 내 인생은 끝없는 후회의 늪에 빠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달라졌을까? 하는 후회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내가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하면서 자책하지만 그 후회가 내 인생을 더 나아지게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를 망치고 미래를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후회하는 습관이 평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더 좋은 직장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 걸 같은 후회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 키우는 걸 더 잘했어야 했는데 돈을 아껴둘 걸 하며 또 후회합니다. 그렇게 평생 후회만 하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은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혹시라도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지금 더 나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택을 했다고 해서 정말 더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선택을 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후회했을 것입니다. 완벽한 인생이란 없고 모든 인생에는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후회를 버려야 합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사느라 현재를 낭비하면 결국 미래에도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며 인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는 순간 내 삶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지금부터라도 후회를 멈추고 남은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후회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날까지 아쉬움만 남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남이 뭐라 하든 내 방식대로 살기입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 보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욕먹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하면서 내 마음을 억누르고 내 방식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렇게 신경 썼던 사람들이 지금 내 곁에 남아 있습니까? 결국 남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그건 그들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그 나이에 그런 걸 왜 해? 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왜 저렇게 사냐? 라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살든 남들은 할 말을 찾고 내 인생을 평가하려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남의 말을 듣다 보면 내 인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결정 하나도 남에게 맞추다 보면 점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게 됩니다. 결국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남들에게 잘 보여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줍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힘들어질 때 당신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당신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남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흘려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 때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남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 눈치 보며 살다 보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후회만 남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끄고 내 방식대로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남들 맞추다가 내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평생 참고 산 감정 과감히 내려놓기입니다. 평생을 참고 견디고 삼키며 살아왔습니다. 괜히 내색하면 싸움만 나지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참아야지 하면서 속으로 끓어오르는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쌓이고 쌓여서 마음속에서 골마터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참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고 사는 습관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속에 쌓인 감정이 스트레스로 바뀌고 스트레스는 결국 병이 됩니다. 화병, 우울증, 고혈압, 불면증 같은 병들은 전부 참고 살아온 감정이 만든 결과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렇게 참고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고 맞춰주고 희생한 걸 남들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불만을 표현하면 왜 저러지? 갑자기 변했네? 라고 합니다. 결국 평생 참고 살다 보면 남들은 편하고 나만 손해보는 인생이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바꾸지 않으면 남은 인생도 똑같이 참고만 살다가 끝납니다. 이제라도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싫으면 싫다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참는 대신 내려놓아야 합니다. 속으로 끌어안고 있는 감정을 꺼내 놓아야 합니다. 말로 표현하고 필요하면 울고 크게 웃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 감정을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참고 사는 인생은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더 늦기 전에 평생 눌러왔던 감정을 과감히 내려놓고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참고만 하다가 내 인생을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앞으로 얼마 남았습니다. 이 시간을 남들 걱정하며 스트레스 받으며 허비할 겁니까? 아니면 진짜 나를 위해 살아볼 겁니까?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는 끝없는 걱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과 남 신경 끄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는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걱정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날까지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